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길을 막고 지나던 남성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욕설에 침까지 뱉었고 경찰 앞에서도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장난 전화를 걸고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너무 춥습니다. 길은 또 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말이죠. 퇴근길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아내 서희원 씨를 떠나보낸 구준엽 씨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사망이라죠. 부모, 친지를 잃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구준엽 씨는 1,200억 원대에 달하는 고인의 유산에 대해서도 모든 권한을 장모에게 넘기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본에서도 매일 사반 챙겨보고 있어요 하신 이종수님, 하루 중에 사반 보는 시간이 제일 즐겁답니다 하신 부산의 김민경님, 자, 몇 년 만에 부산에 내린 눈발 보고 안남초 아이들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예뻐서 찍어봤어요 하신 백혜영님, 자, 전남 여수시 장성 5길 5-7 원룸 주인입니다.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야반 도주한 강땡구, 자수 안 하면 경찰 신고한다 하신 김효성님, 자, 항상 만원 열차인 서울 9호선 급행 안에 자전거 한 마리 몰고 온 저 아저씨 제발 좀 하신 윤예나님, 자, 우리 막내 손유주 할 말이 있대요. 들어보세요. 유주야 안 돼, 허락 못해 하신 권한혜님, 자, 대구의 김미소님, 공승원님, 서덕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사만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예, 해뜰날 송대관 별세. 자, 오늘 가장 놀라셨을 뉴스입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 별세 소식. 고인이 지난 1월 중순 전국 노래자랑에도 출연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별세라뇨. 네, 송대관 씨는 오늘 오전 향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유족에 따르면 전날 송대관 씨는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서 서울대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하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족은 얼마 전에도 송대관 씨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호전돼서 퇴원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5년 전 담도암을 앓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도 전했는데요. 송대관 씨 아내는 그동안 많이 아팠었는데 치료가 잘 됐다. 그런데 갑자기 안 좋아졌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고인이 정말 많은 히트곡을 남기셨잖아요. 맞습니다. 1967년도에 데뷔를 했지만 가장 아는 노래는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그 기억나실 겁니다. 75년도에 대박을 터뜨리고 그 해에 가수왕에 오릅니다. 노래가 많습니다. 정 때문에, 네 박자, 유행가, 차표 한 장, 히트곡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태진아 씨도 상당히 슬퍼했고요. 예. 또 현숙 씨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다라고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소개한 그 해뜰날, 이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 노래냐. 지난 1982년 미국 빌보드 차트 6주간 1위를 했던 팝송이 있는데요. 그 노래가 해뜰날을 그냥 베꼈다는 논란이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자, 이 노래가 무려 빌보드 6주간 1위를 했습니다. 당시 표절 논란에도 이 고인은 그냥 쿨하게 웃고 넘어갔다는 일화도 있죠. 자,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우리 동네 금쪽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깔모자 쓴 눈사람 앞에 나타난 금쪽이 어린이 주변을 경계하고 얼굴에 냅다 퍽퍽 왕펀치를 날립니다. 예, 세상에 아예 눈사람 머리를 그냥 뽑아가지고 바닥에다가 그냥 내려놓고는 발로 쿵쿵 부셔. 이 분노 아직 안 풀렸어. 자, 몸통까지 이제는 뽑아내가지고 내동댕이를 치고 발로 또 꾹꾹이를 하고 있어요. 애가 벌써부터 저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면 혹시 학원 많이 다녀서 그런 건가? 교수님? 네, 일단 제보하신 분은 김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기분 전환도 할 겸 눈사랑을 만드셨는데요.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눈, 코, 입도 예쁘게 만들고 또 이제 숟가락 갖다가 이제 손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꽃갈도 씌우고 이래서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그러고 거기서 막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뿌듯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바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눈사람이 저렇게 다 처참히 부서져 있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옆집 사장님께서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CCTV를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이제 눈사람을 다 부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부신 사람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이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고 충격도 받으셔서 더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저 아이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또 눈사람을 대상으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에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학원 많이 다녀서 열받아서 저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개업전 날벼락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흰색 트럭이 주목하세요. 자, 잘 가다가 갑자기 백스텝을 밟더니 스톱. 계속 백스텝. 스톱합니다. 자, 이런 어딜 가나 하고 봤더니 저 양반이 내려가지고요. 한 애견 카페 앞에 차를 정차하고는 트럭에서 뭘 하나 실었어. 또 실었어. 아이고, 어디 보자. 왕건이를 하나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실어. 어디 보자. 안 들고 가네. 자, 트럭에 저 양반. 다음에 또 오지 뭐. 그렇게 하듯이 유유히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택배 훔치려고 굳이 후진까지 쓸데없이 정성이 갸륵하다 진짜. 네, 제보자는 경북 구미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 카페로 받은 택배 몇 개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택배 기사가 보내준 사진에는 분명히 택배 박스가 여러 개였는데 출근하고 와서 보니까 좀 큰 상자 여러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카페를 지나가던 한 트럭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카페에 주차를 했대요. 이 운전자는 나이가 꽤 있는 어르신으로 보였는데 트럭에서 내리더니 주로 큰 상자들, 비싼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들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훔쳐간 물건들을 합치면 약 200만 원 상당이라고 아이고. 하고요. 도난당한 물건들은 주로 강아지 물티슈, 강아지 옷, 강아지 간식 등이라고 합니다. 이 카페 안에 애견용품 가게를 곧 열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트럭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뭘 특정하기가 어려워. 저기 번호판 보이는데요?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애견용품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자기가 개도 아닌데. 간식 혹시 자기가 먹는 게 아닐까요? 개 간식인데 개용품을 이제 가져가 버렸어요. 아마 알고 가져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자로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것을 어떻게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중고 트럭도 찾아보고 뭐 카페 고물상까지 다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택배 절도범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하고요. 7개월 동안 이 카페 운영을 하긴 했는데 택배를 항상 저렇게 받았대요.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애견 용품샵 오픈을 지금 해야 되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재주문을 해서 받았다고 하고요. 다만 소식을 들었던 거래처 사장이 서비스를 좀 줬다고 합니다. 그게 위안이 되는데 만약에 저 아저씨, 예. 나이 든 아저씨, 절도범, 어. 저 사람 잡히면 예. 정말 그 질문하고 싶다고 어떤? 합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라는 질문. 왜냐하면 제보자님이 개 거만 가져가니까. 개 거를 알고 가져갔는지. 밖에 뭐 개 거로 안 써 있거든요. 예. 강아지 용품만 가져갔거든요. 강아지 간식 먹을 것도 아닌데. 그거 질문 꼭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가져갔는지 모르고 그냥 가져갔는지. 자, 다음 이어가죠.
민폐도 가지가지입니다. 자, 흥이 넘치는 민폐 취객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가벼운 스텝을 콩콩 밟으며 등장한 남성. 저 뭐야? 주차 금지 입간판? 오늘 밤 댄스 파트너는 바로 너! 아하, 야, 지금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턴! 국빈관 나이트 좀 다녀봤나요? 자, 잠시 후에 막 흔들더니 획! 획 버리고 파트너를 저렇게 내동댕이 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 팀장님, 왕년에 댄스 좀 땡겨 보셨지 않습니까? 저 양반 폼이 좀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 제보자는 부산 동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치킨집에 나와봤더니 그 가게 앞에 저렇게 붉은색의 주차 금지 입간판이 떡 있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왜 있을까 싶어서 이거 뭐지? 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예. 그 가게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저 입간판을 들고 사뿐사뿐 그리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춤을 췄던 거예요. 아마 저 입간판을 파트너로 댄스 파트너로 생각해 춤췄던 것 같은데 춤을 췄으면 잘 모셔야 되는데 끝나온 뒤에 한바탕 춤을 춘 뒤에 저걸 집어 던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저거를 같이 지나던 일행이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은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저 입간판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참 재밌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SNS에 공유를 했는데 저 입간판을 던졌지만 실제적으로 가게는 피해를 보질 않았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저 입간판의 그 주인을 찾아줬기 때문에 한 겨울밤에 댄스 파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공원. 벤치 앞 어르신의 손길이 막 바쁩니다. 이건 마치 영화 가위손 주인공 마냥 강아지 털을 쓱쓱 쓱쓱 엉덩이도 쓱쓱 자, 엉킨 털도 야무지게 싹싹 자, 하지만 벤치엔 이미 개털 한 뭉탱이가 두둥 바닥에도 우수수 자, 박 변호사님 예. 제발 좀 제발 좀. 대구에 있는 저분 집 아니에요. 한 공원입니다. 공원에서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정차 중에 저 모습을 목격합니다. 공원에 웬 사람이 강아지 이제 쓰다듬거나 이런 모습인 줄 알고 보니까 뭐가 우두두두 떨어지는 게 보니까 빗질을 하는 모습이에요. 빗질을 하면서 하는데 개털이 보니까 보통 개털이 아닙니다. 그럼요. 뭉텅이가 아. 우두둑 떨어지는데 옆에 공원에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내 개가 더 중요해. 내 개털 뽑아야 돼. 계속 개털을 뽑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자세히 보니까 어르신이 개털을 뽑는 게 아니라 빗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빗다 보니 개털이 뽑으면 뽑히죠. 아프죠. 예. 아프지요. 예. 개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 빗는 모습을 보니까 잘 빗는 거예요. 상당히 잘 빗어서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고 느꼈고요. 어쨌든 간에 사건 반장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건 반드시 좀 제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족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요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강아지 털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요즘 결혼은 이런가요?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에게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언제 소개해 주려나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번 설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비 며느리와 같이 카페도 가고 놀러 갈 생각에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 부모님은 노후 대책도 다 돼 있고 결혼 자금도 꽤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남편이 아직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도 않고 팍팍 지원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인지 여자친구가 아들한테 결혼 후에 노후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확답을 시부모님께 직접 듣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결국 아들과 남편이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아들은 결혼 지원이 어려우면 이거라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듣고 있자니 속도 상하고 자괴감까지 들었어요. 돈은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선을 긋는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결혼 허락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해 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엄마만 서운하고 엄마만 속상해. 나는 어떨 것 같아. 제일 속상하고 모냥 빠지는 건 나야 나. 다혜 걔가 유난히 속물이어서가 아니라 요즘 세태가 그렇다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 결혼할 때 크게 도움도 못 줄 거면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줘야지. 아 그리고 내가 어련히 알아서 도와드릴까. 아 뭐 그 약속 그 말로만 하는 게 대수라고 동그라미. 이 우리 팀장님 혼자 소수 의견을 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엄마입니다. 그래 별 볼 일 없는 부모라서 죽을 죄를 지었다. 지훈이 이놈의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가 예비 시부모한테 와서 노후 지원 안 해도 좋다는 확약을 받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야 니들끼리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쳐도 그걸 대놓고 약속을 하라니. 그런 말 듣는 엄마 아빠 심정 생각도 안 하냐 이 불효막심한 지훈이 이놈아 엑스. 죄송합니다. 박 아닙니다. 변호사님. 자 일단 교수님부터요. 네. 저도 딱 지금 얘기하신 그 얘기인데 이 얘기를 넌지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벌이도 뭐 이렇게 넉넉지 않은데 부모님까지는 못 드릴 것 같아. 결혼 전에 오빠가 좀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부모님한테 확약을 받아오라는 거는 결혼을 해서도 짐이 절대로 되지 말라라는 거의 그 뭐 선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결혼해서 정말 벌써 그 듣기만 해도 이미 거리가 확 느껴지고 솔직히 좀 정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 같아도 지금 결혼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물론 뭐 법적인 효력도 없을 뿐더러 뭐 부양 의무가 이제 필요하다면 부양 의무를 져야 됩니다. 뭐 학답을 또 확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력이 없긴 없는데 지금 이 여자친구 원하는 게 예. 직접 와서 시부만 듣고 싶다고 그쵸. 하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어. 뭐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뭐 넌지시 해도 그것도 문제인데 직접 와서 어쩌면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야, 그래.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아니 이 사연자 부부가 만약에 로또라도 당첨이 돼서 정말 노후 이상으로 돈을 얻게 되면 그때는 이 며느리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사연자 아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서 그냥 노후 준비 잘 된 시가를 만나라고 하시고 단호하게 반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팀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실까? 지금 박 교수님이나 박 변호사님 그리고 백다희 아나운서 말이 맞기는 맞는데 예.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를 봉양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부모 봉양을 절대로 안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자기들이 살아가고 부모를 안 도와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애들이 부모한테 손을 벌려요. 결혼해도 부모한테 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부모한테 피해를 줘요.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노후는 내가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들, 딸들이 나한테 손 안 벌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거 결혼 축하하고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뭔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그럼 너희도 나도 너네한테 짐이 되지 않느니 너희도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뭐 달라 그러지 마. 이 얘기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 갑자기 일리가 있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 며느리 될 아이나 이 아들이 또 좀 둘 다 좀 예. 그런 뭐 말씀이 뭐 100%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요청한다는 게 맞습니까? 요청을 한다는 거는 부모님한테 대목옷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김용성님 허락하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드림 그린 M님 부모 돈 받을 생각 말고 둘이 벌어서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YYYY님은 노후 준비 안 되면 부모도 아닌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말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나고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진행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딸을 주면 안 돼. 사람 지나가는데. 내려보라고. 어린 두 딸을 각각 태우고 등원길에 오른 부부. 아내가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나던 중에 짧게 경적을 한 번 울렸는데 이 남성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난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뒤따르던 남편에게도 이어졌는데요. 평화롭던 등원길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옥이 되고 말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박 교수님, 제보 네.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하신 분은 6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6살 아이는 엄마 차에, 4살 아이는 아빠 차에 타고 이제 출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려주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아내 차가 가고 있는데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이제 좀 늦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빵 한 번 누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남성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보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 남편에게도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딸들이 좋아하는 이 핫쇼핑 노래를 들으면서 등원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남성이 시비를 걸었다. 그 이유가 뭘까?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빵을 눌러? 자,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그 상황 직접 만나보시죠. 열어보라고. 알지? 열어봐요. 안 되면 못 가. 아니 왜 빵을 줘? 왜 빵을? 돌아가. 방송해줘. 안 돼. 돌아가. 앞에서 차를 못 가게 막고 있어요. 돌아가 가라고. 어디로 돌아가냐고 차 발전했는데. 야, 돌아가라고. 야, 가라고. 야, 뭐 하는 거야? 내려가라고. 엄마 왜? 어머니 끝나서 아저씨가 술을 먹고 취해서 그러는 거야. 못 가. 너 내려가. 너 울고지 너. 울는 거 아니야? 좀 내려가. 야, 너 때문에 내려. 야! 아유, 진짜 참. 네, 짜증난다, 저곳은 짜증나. 보행자 우선도로이긴 했는데요. 이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이제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시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내는 서행을 하고 있었고 남성이 차가 오는 줄 모르나 싶어서 조금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왜 빵 하느냐면서 불같이 화를 냈고요. 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면서 돌아가라, 또 이 차에서 내리라면서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이 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아내를 향해서 너 음주지, 너 음주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체가 심해지니까 뒤에 오던 트럭 운전자도 화가 나서 차를 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트럭 운전자까지 좀 위협을 하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자도 남성을 좀 신고했다고 하고요. 이런 와중에 첫째 딸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엄마 왜 그래?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긴 했지만 밖에서 남성이 좀 쾅쾅 차를 치고 좀 행패를 부려서 딸이 계속 얼어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행자 우선 도로니까 보행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빵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죠.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지만 보신 것처럼 저게 저렇게 막 차 문을 두드리면서 쌍욕을 막 날리면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납득이 안 됩니다. 왠지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화낼 때 그 빵이 빵빵빵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빵이 조금씩 달라요. 살짝 경고할 때 빵 이럴 때도 있고. 있죠. 그리고 정말 좀 큰일 날 때 빵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좀 백다이 아나운서 놀랐어요. 이런 건 조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좀 기분 나쁠 때 빠방빵빵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 다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볼까요? 이거예요. 좀 들리지도 않아요. 빵 요래요. 빵. 안 들렸어. 거의 안 들려요. 빵 요 정도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 잠깐. 안 들려. 문제는 잘 안 들린다는 거.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블랙박스 드러나잖아요. 아유, 이거는 표. 푹 이런 느낌. 아니, 침튀겨. 아유. 푹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빵도 어떤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빵빵빵빵빵빵 뭐 있는데 요즘 그건 들어보면 응원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퍽 이런 느낌이에요. 퍽. 요걸 갖고 이걸 그렇게 위협감을 느낀다. 이건 조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럼요. 자, 그런데 이 남성 분노의 화살을 그 남편에게도 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모습도 이어서 보시죠. 네 와이프 야 교육 똑바로 시켜. 야, 마누라는 야, 이 시간까지 고생시키면
야, 잘못한 줄 알아야지, X끼가. 어? 야! 네 마누라야? 그럼 잘해, 씨. 야, 까불지 마시라. 아유, 씨. 뭘요? 침 뱉으신 거야, 지금? 재치기나 주시. 아, 팀장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짜 제가 아주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저 남성이 큰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아마 남편의 표정을 보면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뭔데 와이프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면서 큰 소리를 쳤고요. 아내를 이 시간까지 고생시키면서 잘못한 줄 알아야지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더니 남성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잠깐 보자고 한 거예요. 아마 이제 싸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편이 싫은데요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까불지 말하면서 꼭 때려듯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행동을 하면서 남편한테 침을 꽤 뱉었다고 해요. 이거 침 뱉은 거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나한테 침 뱉은 거예요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 재채기 한 거야 하면서 일부러 재채기를 몇 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남편도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재채기를 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의 행동은 상당히 폭행을 했지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 참지 못하고 같이 약간 대응한 것 같습니다. 자, 아침입니다, 이거. 경찰이 결국 왔습니다. 경찰 앞에서는 좀 고분고분해졌을까요? 이어서 보시죠. 나야 그거지 아니야, 오빠가. 야! 우리냐 무슨 소리야? 까불한다. 하지 말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니까. 내가 왜? 지금 술 많이 드셨고. 아니 우회자 무슨 소리야? 안하고요. 내 손대지 말라니까 진짜. 야, 그거를 아니야. 체포해. 위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네가 해야 돼요. 네가 안 하면 체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시고 있으세요? 이거 빵한 거 말고. 저분 저러는 거 여기 다 찍혔어요? 네. 블랙박스 보존하시고 기하시면 돼요. 아유, 진짜. 그냥 확 그냥 예. 술이죠. 결국은 뭐 저 일반적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뭐 아유. 아니고 술 냄새 뭐 술 얘기도 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도 만취한 상황에서 보행자 우선 뭐 술 취했어요. 사실 근데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빵 하는 게 안 되냐 이 질문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상당히 빵빵 뭐 많이 하고 이러면 어어. 위협 운전 이런 거 되면 범칙금 그렇죠. 내는 상황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는 그럼. 한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위협 운전을 볼 수가 없거든요. 경적 한 번 울렸다고 위협 운전 볼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뭐 범칙금 대상도 아니고 이걸 갖고 뭐 법적으로 문제 삼고 뭐 보행자 우선도로 소리 뻐럭뻐럭 지르고 저 사람 행동 자체가 더 문제예요. 지금 소리 지르는 행동, 협박죄나 또 침뱉은 행동, 폭행죄나 경찰한테 저러는 거, 공무집행 방해죄나 소리 지르는 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술 깨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제일 걱정은 앞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 아이예요. 네, 아까도 보니까 엄마 나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아저씨가 술 마셔서 저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뭐 마음에 큰 상처는 받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뭐 일부러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라우마 증사 같은 걸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나중에 뭐 책을 읽는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이럴 때 도로교통이나 이런 걸 얘기할 기회가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때 참 힘든 적이 있었다. 그치? 뭐 기억나니? 그런 식으로 살짝 넘어가시면서 아이가 혹시 이걸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라던가 충격 같은 것이 있나는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장난 전화를 걸고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자, 정말 황당한 제보 사건인데요. 몇 년 전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네, 제보자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화로 스토킹을 당하면서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또 기록이 남아있는 2020년부터만 봐도 횟수가 총 29번이나 되고요.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또 전화를 받으면 그대로 말없이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제보자가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봤지만 대꾸도 없이 몇 달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제보자가 결혼한 2023년 이후에도 장난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당시 제보자 휴대전화는요, 녹음 기능이 없어서 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통화 목소리를 녹음을 했었는데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7월에 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는데요. 제보자 남편이 이 전화를 받았고 제보자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스토킹 장난 전화하는 인간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여보 계속 좀 얘기 좀 해봐, 대화 좀 해봐 막 이렇게 했고 제보자는 유심히 옆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자, 이 남성, 이 제보자의 남편에게 갑자기 제보자에 대한 이 아내에 대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토피 있는 거 알아. 왜냐면 내가 바뀌었는데 아토피 있었어. 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애들 입으로 받았어. 네 여자친구가 그 얘기는 내 상자 얘기야. 왜냐면 네 여자친구는 남자들을 하는 애니까. 임신을 3번 시켜가지고 그 애네. 알았어. 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 우리 애 없어. 자, 지금 자녀도 없는 가정에 전화를 해서 뭐 저딴 소리를 하니까 남편분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네. 너털 웃음을 지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저희가 참 이게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나마 방송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전해드렸는데도 정말 참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정말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우린 애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그 두 부부가 얼마나 불쾌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발신자 표지 제한으로 이날에만 21번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되니까 남편한테 뭐 너네 그 애는 내가 아빠다 뭐 네 애인지도 모르고 키우게 해서 미안하다. 그 여자 임신은 내가 3번 시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보셨다시피 뭐 아주 문란한 여성이고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희롱적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너의 그 여자친구 몸에 아토피 있지? 내가 뭐 벗겨봐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여성의 신체적인 어떤 언급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도 대충 뭐 그래도 조금 사정을 아는 어떤 주변인이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남성이 그 제보자의 신체적 특징을 얘기도 하고 어느 동네에 살았다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아마 이 제보자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말할 때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니고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변조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래도 대강은 알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전 남자친구 하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은 남자친구 한 명의 이름을 남편한테 대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쳤으면은 아마 영철이라고 이름을 댔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영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통화하는 남성이 말을 얼버무리면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뭐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지인 이름을 대니까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 당신 이름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이름을 묻는 걸 제대로 듣지 못한 것처럼 반문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은 사실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의해서 이거 통배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앞으로 조사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의 정체에 대해서 윤곽이 잡히니까 이 제보자가 야, 너 지훈이 알아? 너 은배 알아? 이러면서 주변인들 유추할 수 있는 주변인들을 딱 댔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막 얼버무리면서 당황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결국 또 이런 대답까지 하더랍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자, 뭔가 떠오르시죠?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와이프 잘지내? 너의 힘인지 모르니까
뭐야? 이름이 뭐야? 응? 너 저번에 성대모사 하는 애 아니야? 성대모사 잘하지. 네가 혼자 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그 리모트 다른 목소리 한 번만 해봐. 이게 목소리야.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좀 이제 안 웃기니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모래시계에서 예, 최민수 최민수. 씨가 고현정 씨한테 했던 대사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거 짤이 요즘도 돌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뭉개서 발음은 예,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한 남성이 계속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어. 진짜 이렇게 못하세요. 예, 저는 뭐 따라하지 않습니다. 혼자일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면서 유명 드라마에 있는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남자친구 잘 살고 있는지 또 너 얼마나 살고 있는지 또 네 남자친구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아유. 그래서 신원 확인하려고 지금 녹음해놨잖아요. 이 녹음한 것을 올려가지고 지인들한테 조금 이거 좀 누군지 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전 남자친구 뭐 지인 등등을 통해서 SNS에 이제 올려서 이 가해자, 전화했던 사람을 특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결혼까지 한 전 여자친구한테 새벽에 전화해서 뭔 저짓을 하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남성도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는데요. 일단 이 남성은 10년도 더 전에 제보자가 20대 초반에 짧게 한 7, 8개월 정도 사귀었던 사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뭐 그렇다고 나쁘게 끝난 것도 아니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보다도 먼저 결혼해서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SNS에 통화 녹음을 올리니까요.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니라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사과 문자를 아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를 저질렀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면서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아무런 대꾸를 안 하니까 이번에는 좀 겹치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제보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가 먼저 결혼해놓고 네. 아이도 있으면서 전 여친한테 전화해가지고 널 가질 수 있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은 법적인 좀 처벌이 필요하겠죠. 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하는데 아마 모욕죄나 성희롱죄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했기 때문에 또 공포심을 유발하고 성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지금 고소가 된 상황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예. 이 남성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오히려 당신을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보자를요? 예, 명예훼손했다고. 왜냐하면 지인들한테 이거 내 목소리 알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SNS에 올린 거? 예, 지인한테 알렸던 그 부분들이 명예훼손 아니냐 합의 의사 없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내용 증명을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교수님. 네,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도 없지만 최악의 경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한테 자기에 대해서 성적으로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식 처분을 내리면 벌금형 이상의 형은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는 가벼운 형을 받고 넘어가면 또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짧게 구약식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거는 사실은 벌금에 해당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공판을 하게 되면 재판에 가가지고 벌금 이상의 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약간은 약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식 처분하고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 사람 참 좀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뜹니다. 이 화면을 본 딸이 깜짝 놀라는데요. 급하게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는 순간 엄마가 나타나서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딸의 머릿속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엄마가 숨기고 있던 휴대전화 속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엄마가 숨기고 있던 휴대폰 속 비밀은 무엇이냐? 자, 일단 엄마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연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딸이고요. 그 엄마는 50대인데 엄마가 젊었을 때는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지역 그 미인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네,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고 그 후에도 이제 몸매 관리한다고 명절 음식도 이제 간도 안 봤대요. 살찐다고. 그리고 근처에 동네에 갈 때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 그래서 동네에서 별명은 연예인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질투심이 너무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여자 연예인만 나오면 쟤는 어디 고쳤고 저기 고쳤고 막 험담을 한 다음에 그다음 남편하고 가족들한테 물어본대요. 제가 이뻐, 내가 이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그때 공주병 대답 때문인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이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공주병이 너무 심해서인지 친구도 한 명 없다고 합니다. 정말 연예인 막 누구죠? 그 아이브의 누구죠? 장원영. 장원영이 이뻐, 내가 이뻐 이러는데 당연히 장원영이 이쁘지 훨씬 이러면 이쁘죠. 그러면 이제 장원영이. 부부싸움 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공주병 엄마한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 라이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이 딸은 엄마의 권유로 20살 때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요. 좀 자기가 봐도 정말 수술이 잘 돼서 정말 많이 예뻐졌고 주변에서도 정말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엄마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 직원이 엄마도 예쁘긴 한데 딸이 더 낫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확 굳더니 입맛이 없다면서 평소 좋아하던 맛집인데도 세 숟가락도 먹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주변에서 딸의 외모를 칭찬할 때면 엄마는 항상 얘 고친 거야, 많이 용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엄마가 딸한테 네, 그냥 용된 거다, 고쳐서 용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다고 딸이 합니다. 네, 시술 예쁘다고 받았다는 하면. 걸 다 그냥 네. 공개를 해. 네, 소문을 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쇼핑을 가서 딸이 예쁜 옷을 고르면 너는 다리가 짧아서 안 어울려. 엄마가 더 잘 어울리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엄마가 딸한테 넌 쇼딸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빠도 결국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당신은 이미 한물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좀 충격입니다. 아니, 딸을 더 이렇게 치켜 세워도 부족할 판에 말이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엄마는 공주병 또 나르시즘에 빠진 여자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휴대폰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나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불꽃 타이핑이라고 하시죠. 팍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게 영수상했기 때문에 그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때 보면은 또 자기 옷장을 보면은 옷이라든지 이런 그 물건들이 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내 걸 입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있는 엄마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슬쩍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언 웹에 아시죠? 소개팅 앱에 남자랑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던 거예요. 엄마가. 예, 그걸 보려고 했더니 엄마가 번개처럼 휴대폰을 낚아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라고 딸이 따졌더니 엄마는 아니야 그냥 장난이야. 광고에 떠가지고 가입해 봤는데 지금 삭제할 거야 하면서 시치미를 딱 띄웠다고 합니다. 야,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엄마가 딸 이렇게 옷을 입을 정도면 관리는 확실히 잘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근데 그건 그렇다 쳐도 소개팅 앱. 이상하죠. 이거 좀 이상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좀 이상한데 혹시 뭐 아는 거 있냐라고 했는데 딸은 뭐 당연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잡아뗐구나. 예, 일단 그러면서 딸이 엄마의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뒤져봤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엄마가 지난번에 그 소개팅 앱 여전히 하고 있었고요.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거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안 삭제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세 개에 세 개. 아이고야. 부캐릭터 뭐 해가 3개 정도를 동시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충격 받았죠. 딸이 충격 받아서 이 앱을 탈퇴시키려고 하려고 엄마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이게 누구지? 이게 내 아이가? 엄마가 아니고 내 얼굴을 올려놓은 거예요. 엄마가 아니고. 그나마 뭐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또 이렇게 눈만 딱 보이게 코하고 입은 또 가려놓고. 그렇지만 딸이 자기 얼굴 모르겠습니까? 엄마 얼굴 모르겠습니까?
아마 이 엄마는 사실 지금 나이가 한 50대인데 자신의 딸인 20대의 어떤 미모, 외모를 이용해서 외간 남성, 문 남성들한테 대시를 받았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소개팅 앱이라는 게 그 50대 뭐 중장년 여성 중장년들의 어떤 그런 앱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앱을 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50대 엄마가 딸 20대 딸 사진을 걸어놨으니까 당연히 그걸 쓸 수 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딸도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따졌는데 엄마는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냐 이렇게 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울컥해서 친엄마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고 화를 내니까요. 엄마가 갑자기 좀 눈물을 흘리면서 외로워서 그랬다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아빠 있잖아요. 이게 엄마는 젊었을 때 다들 예쁘다 예쁘다 해줬는데 이제 남편도 사람들도 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면서 그냥 앱에서라도 남자들이 좀 친절하게 호감을 보이니까 그게 위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합니다. 자기 사진을 걸었어야지. 네, 그러니까요. 또 엄마는 네 얼굴도 대부분 가렸고 이름도 나이도 다 지어냈다. 실제로 누구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2번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아빠한테 꼭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 그 고 김자옥 씨가 그 공주는 외로워 그 노래 부르신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너 외로워서 그랬다 엄마가. 그래서 뭐 사실은 딸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했겠죠. 그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또 엄마가 많이 주눅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걱정이 되고 혹시나 또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있느냐 이래 살펴보니까 휴대전화에서는 소개팅 앱은 다 삭제를 했던 걸로 그나마 보입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이제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뭐 진짜 반성했는지 또 좀 잘 지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옷 쇼핑했다면서 휴대전화 스크린 캡처를 해서 이제 보냈는데 하면 상당 중고 거래 앱이 이제 그 가지마켓 있죠. 그 로고가 있었어요. 가지마켓이 뭐예요? 예, 당근. 중고. 아니 그냥 예. 얘기하세요. 뭐 죄송합니다. 그더 헷갈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좀 다른 거 할 때 또다시 휴대전화를 열어봅니다. 맙소사 그 당 마켓에 프로필 사진을 또 봤는데 또 내 얼굴이 걸려 있는 거, 딸 얼굴이, 아이고, 왜 그래. 딸 셀카가 걸려 있는 겁니다. 하지 또 마. 그리고 셀카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또 뭘. 남자들하고 활발하게 대화, 토킹 어바웃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 어머님은 왜 그러실까요? 예,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 자, 이 엄마 역할에는 박상희 교수 그리고 딸 역할에는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없었던 아빠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내 사진 도용 안 하기로 했잖아. 예, 도용이라니. 난 그냥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자랑하려고 푸사한 것뿐이야. 아니 그럼 왜 나인 척 남자들이랑 대화하고 다닌 건데? 이건 나한테도 아빠한테도 선 넘은 거라고. 아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니 뭐 진짜 바람 피고 댕기나? 아니, 당신이 날 너무 찬밥 취급하니까. 근데 다른 남자들은 나한테 막 예쁘다,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그냥 좋아서. 그게 네 얼굴이가 다의 얼굴이지. 아 지금 바람 맞대 보이게. 아이고 진짜로 바람이 어떻게 할 게 없어가 딸 사진으로 바람 피우는 네가 인간이가.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만난 적이 없어. 여보, 다혜야,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진짜 이제 절대 안 할게. 뭘 믿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소개팅 앱에 딸 사진을 도용한 엄마, 이 엄마의 은밀한 취미 생활. 야, 일단 팀장님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딸이 예쁘다 하더라도 딸 사진으로 그런 소개팅 한다는 건 엄마로서는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일단 만나지는 않으셨대. 만나지 않아도 소개팅이라는 게 만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 왜 위험하냐면 이게 로맨스 스캠으로 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사실은 좀 심해지면 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딸의 사진을 절대로 도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좀 법적인 부분도 근데 딸이 이걸 고소하거나 하지 않 법적인 건 그러니까 처벌 법적인 거 말고.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 저는 이게 이제 박상희 교수님 옆에 계시지만 뭔가 좀 심리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굴 참 봤으면 좋겠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얼마나 차이 나고 딸의 얼굴을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딸하고 엄마랑 닮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 말이죠. 네. 정말 관리가 잘 된 그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따님하고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찍는 그런 거 보면 어디 가서 저희 자매라고 뭐 불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녀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좀 추측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막 딸을 썼다 해가지고 막 확 본인 딸이에요. 막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아마 스스로의 어떤 좀 상상이나 이런 거에 기인해서 기반돼서 하는 행동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막 뭐 혼내거나 남편이 뭐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좀 마음에 그걸 줘가지고 확인시켜주면 될 거. 똑같아야 네 딸이 뭐 어디 딴 데 태어나도 똑같이 생겼는데 뭘 여기서 난리를 치노라고 하는 게 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정말 우리 교수님 설명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르시시즘과 애정 결핍이 합해진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시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르시시즘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만 공주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찬사를 받아야 되고 좀 심한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대적으로는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같고요. 이런 나르시시즘이 강한데 또 외모도 아주 뭐 출중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노화되는 거, 늙는 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어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땐 거기에 애정 결핍까지 이제 합해지면은 굉장히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많아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의 이제 계정을 가지고 나인 척하면서 그걸 만족을 이제 삼으면서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정말로 심리적인 병으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고 가족들은 좀 그 마음도 이해해 주시면서 또 따일릴 건 타이르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워낙 이 여성이 지금 애정 결핍으로 남편이 뭐 한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옛날에 사랑해줬던 것만큼 이제 사랑을 해주면서 또 이런 경우엔 공감과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감도 해주면서 또 이건 우리 나이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또 딱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나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딴 사람 쓴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쁜 연예인들을 썼다면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죠.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거 얘 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자기랑 가장 많이 닮은 딸을 쓴 거예요. 저는 심리적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나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 틀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 젊어지고 싶다 이런 게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조금 더 보다듬어 주면 조금 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딸을 그럼 왜 쓰냐? 사실 딸은 엄마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딸을 왜 쓰냐라고 보면 심리적으로는 딸과 가장 큰 동일시를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아름답고 싶은데 내 딸도 나의 젊은 모습처럼 아름다우니까 가장 동일시 내 될 수 DNA를 있잖아요. 물려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뭔가 뭐 만족감도 더 클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딸의 이제 명의를 썼는데 그 딸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딸은 엄마 거 써요 그러면. 예. 그렇게 살아. 그렇다고요. 엄마 걸 써. 그러니까. 자, 백다이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행복한 수다님, 자기가 낳은 딸이 예쁘다는 건 칭찬인데라고 하셨고요. 별바다님도 딸 이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좀 뷰뷰님은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안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또 수정 상황이요? 시끄러워서. 잠시만요. 이 영상처럼 모던한데 클래식하게 심플한데 화려하게 이젠 내게 보여줘. 이것이 바로 익시오. 한눈에 확인, 한 번에 해결. 이 영상에 나온 디자인 트렌드 노트에 정리해줘. 진짜 파이널 최종 수정이 굴레를 벗어나리
갤럭시 S25를 가장 잘 쓰는 마법. AI는 역시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곧바로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